네, 원투펀치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얼굴에 있는 마스크가 정말 고품격 레드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린도 이렇게 마스크를 썼었고 계속 쭉 마스크를 쓰면서 나오고 있는데 더 오라는 브랜드에서 더 오 마스크라는 브랜드에서 여기 저희를 위해서 또 색깔로 마스크를 맞춰주셨어요. 그 레드면서도 좀 와인 색깔로 그렇죠. 정말 품격이 있는. 그렇죠.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레드 주제가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조금 K리그 팬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국내 축구에 대해서 쭉 그린에서도 슈퍼매치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K리그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이제 K리그를 약간 좀 다루지 않아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 주간은 뭐 이명철 해설위원도 마침 또 슈퍼매치 분석을 하셨으니까 아주 K리그 팬들을 위한 주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K리그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31라운드가 지금 막 이제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의 정규리그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또 통상 베스트 11 이런 걸 뽑으면서 K리그가 또 돌아왔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돌아보는 네. 그러니까 선수를 통해서 사실 시즌을 좀 돌아보고 하는 방송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베스트 11까지는 아닌데 베스트 11을 좀 확장시켜서 최근에 이제 시리아 이제 이란전을 앞두고 벤투 감독도 국가대표 스쿼드를 콜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한번 이 23인 스쿼드를 K리그에서 한번 짜봤어요. 23인 딱 23명으로 맞춰서 포지션별로 해서 물론 이것은 그런데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나 다른 팬분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리그를 빛내고 있는 23인 스쿼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31경기를 소화한 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선두 경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중위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강등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주제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이야기는 깊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한 줄로 다 말씀드리자면 네. 울산은 시원하고 화끈하게 도망가지 못하고 있고요. 전북은 시원하고 화끈하게 울산을 따라잡거나 추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네. 아주 지금 근소한 지금 승점 1점 차이 아닙니까? 31경기 기준으로.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끝까지 가봐야 되겠고 울산 팬들로서는 다시 한번 이제 가슴이 콩당콩당하는 지금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매 시즌마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북 팬들은 다른 시즌에는 우리가 항상 뒤집었어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올 시즌은 사실 전북도 경기력 자체가 만족스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 시즌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것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약간 좀 반신반의할 수도 있는 뭔가 좀 그런 와중에 지금 시기가 두 팀에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고 그리고 역시 이제 6위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렇죠. 네. 지금 5위부터 8위까지가 승점 3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네 팀 간의 6강 안에 들기 위한 경쟁, 파이널 A에 들기 위한 경쟁은 이거는 뭐 남은 경기가 정말 매 경기 결승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의 팀들을 보면 성남과 서울이 그래도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뭐니 해도 강원이 가장 변수예요, 지금. 그렇죠. 강원이 27점으로 최하위에 몰려 있긴 한데 경기 수가 적거든요. 경기 수가 다른 팀들보다 서너 경기가 적지 않습니까? 서너 경기면은 작지 않은 차이인데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강원에게 지금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느냐. 그것이 조금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 강원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정말 강원이 자랑하던 그 빌드업, 점유율 이런 것조차도 지금은 상당히 무뎌져 있고 게다가 세트 플레이 수비나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강원이 지금 엄청나게 또 불안해요. 그래서 공수 양면에서 지금 강원은 움직임이 좋지 않고 전체적인 선수단의 페이스가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팀들보다 서너 경기를 적게 했으니까 그 경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지금 경기가 계속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강원이 과연 이 지금 남들보다 훨씬 적게 한 경기 수를 승점을 벌어들이는 어떤 어드밴티지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인가가 약간은 조금 오히려 의문시되고 약간 우려될 수도 있어요. 미지수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강원이 이론적으로 산술적으로만 보면은
꼴찌지만 그래도 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역시 강원이 지금 27점, 광주가 30경기에 29점, 서울이 31경기 33, 성남도 31경기 34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안심할 수 없죠. 서울과 성남이 물론 요즘 이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 차이는 좀 미세하다고 봐야 되고요. 뭐니 해도 역시 열쇠는 강원이 쥐고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K리그 31경기 정도를 치른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수들이 좀 잘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포지션별로 가볼까요? 네, 제가 23인 스쿼드, 물론 이번에 벤투 감독은 27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뭐 대회에 스쿼드 했을 때는 보통 23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23으로 했는데 23인 스쿼드의 첫 포지션 골키퍼 부문인데요. 그냥 만약에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조현우 선수 뽑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가 울산에 직간접적으로 벌어준 귀중한 승점이 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니까 조현우만한 골키퍼가 정말 없죠. 흔치 않구나.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또 느끼게 해준 시즌이에요. 그래서 조현우 선수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2명인데 이 선수가 부상이 되면서 포항이 굉장히 지금 실점이 많아지고 힘들어하고 최근에 있죠.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이 조성훈 골키퍼가 너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전까지 포항에 그래도 적은 실점을 견인했던 강현무 골키퍼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이게 송범근 선수를 줄까 하다가 네. 대부분은 근데 송병호 선수에게 주겠죠. 줄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 원투펀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요 타이밍이 아니면 또 시즌 말에는 못할 것 같아서 광주의 윤평국 선수에게 한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순위는 아래에 있지만 골키퍼는 정말 빛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윤평국 선수는 좀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광주가 2부 리그 있거나 뭐 그럴 때 윤평국 선수가 사실 아주 좋은 활약을 특히 K리그 2에서는 보여줬었고 광주에서 꽤 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뛰었어요. 하지만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윤보상 키퍼가 있고 네. 또 이진영이라는 골키퍼까지 있어서 사실은 윤평국 선수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이렇게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큰 시즌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뭐 윤보상 선수가 또 부상을 입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윤평국 선수가 지금 사실 시즌 8경기 뛰었습니다. 근데 8경기 뛴 선수를 요 23인에 넣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의견도 일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지금의 윤평국 선수의 페이스라면 8경기가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즌 끝날 때쯤에는 경기 수가 더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8경기밖에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좀 고려를 했고 광주가 그래도 지금 이 최하위까지 아직은 몰리지 않고 강등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얼마 전에 그래도 광주가 3연승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2연속 또 무승부해가지고 5경기 무패 가도를 달릴 적이 있었거든요. 요 때가 있었기에 그래도 지금 광주가 완전히 밀리지 않고 게다가 지금 좀 광주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승점을 또 잃은 사건까지 맞아요.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페널티까지 광주 입장에서는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윤평국 선수가 그래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윤평국 선수가 아직까지는 8경기 뛰었지만 앞으로는 또 경기 수가 좀 늘어날 거고 단 그 송민규 선수에게 전북전에서 허용했던 골은 송민규 선수에게는 또 나름 의미 있는 선물이 됐었지만 윤평국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하나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윤평국 선수가 지금 광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크다. 그리고 시즌 말이 되면 윤평국 이름을 또 언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네. 네. 한 의원님이 항상 뭐 베스트 11이나 이런 거 꼽아주실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선수들을 꼽아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에 그 선수를 더 좀 조명해 볼 수 있고 그 선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골키퍼로서는 조현우, 강현무 그리고 윤평국 선수를 뽑아주셨고 그 다음에 수비수는 일단 최근에 부상 상태에 돌입해 있는 두 선수부터 그냥 언급을 하면 네. 정태욱 선수와 리차드 선수. 네, 요 두 선수는 최근에는 이제 부상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 너무도 팀을 위해서 훌륭한 공헌을 많이 했다. 뭐 리차드 선수는 사실 시즌 초반에 제가
베스트 뽑을 때도 리차드 맞아요. 선수는 그때도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반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정태욱 선수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정태욱 선수의 축구 자체가 상당히 향상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단점이 좀 뚜렷한 선수 뭐 그런 소리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 시즌 보면은요 정태욱 선수가 이른바 발밑 기술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전체적으로 완성형 수비수 같은 모습을 점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공권이라든가 그런 어떤 위력은 뭐 예전부터 정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1익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백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선수와 정태욱 선수를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전북의 영웅으로 손꼽히는 선수가 있죠. 홍정호 선수. 네. 아까 조현우 선수가 울산에 승점을 벌어준다 뭐 이 말씀도 드렸고 윤평국 선수도 광주에 승점을 벌어줬어요. 뭐 강현무 선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비수 중에서는 정말 홍정호 선수가 전북을 위해서 승점을 많이 벌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몰릴 때마다 짜잔하고 나타나서 중요한 아주 수비를 해주는 홍정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홍정호 선수는 뭐 여기서 빠질 수가 없죠, 당연히. 홍정호 선수는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선수 약간 설명은 필요한데 저는 울산에 불투이스 선수를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불투이스 선수는 명과 암이 조금 있다는 느낌을 주죠. 좀 급한 수비를 하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은 난폭한 수비를 해서 이제 울산 팬들을 또 조마조마하게 하고 상대 팀 팬분들에게는 분노를 유발해요. 그렇죠. 이거 저러다 부상당하면 어떡하냐.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올 시즌 울산이 여기 있는 데는 저는 불투이스의 공헌이 작지 않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또 불투이스가 잘하는 날은 울산의 벽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또 롱패스 또 빌드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지금까지의 공헌도 면에서는 불투이스도 들어올 만하다. 울산에 또 그런 비슷한 선수 또 한 명 있잖아요. 불안불안하기도 하면서 또 그런 선수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선수도 넣으셨나요? 네, 김태환 선수. 맞아요. 근데 김태환 선수도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하신 건데 제가 이 스쿼드에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를 제가 7명을 선발을 했는데 측면 수비수 쪽에서 김태환, 수원 이기재, 포항 강상우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선수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수다. 그만큼 몸을 맞춰서 또 팀의 수비를 이끈다는 거니까. 네, 기량 자체는 상당히 뛰어나 있고 그리고 울산의 역시 지금의 좋은 성적에도 김태환 선수 역할이 맞아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기재 선수, 강상우 선수는 그렇게까지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기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시즌 초중반까지 엄청난 페이스였고 네. 원더골 거의 제조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수원 팀 전체와 더불어서 약간 내려오는 페이스가 좀 내려오는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 그래도 역시 이기재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강상우 선수는 뭐 윙백 뛰라면 윙백, 뭐 미드필더 윙어 뛰라면 또 윙어. 전천후죠. 포지션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포항을 위해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큰 활약을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수비수는 홍정호, 정태욱, 리차드, 불투이스, 이기재, 김태환, 강상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미드필더로 한번 가볼게요. 네, 미드필더의 정순주 아나운서도 한두 명 좀 추천해 주시죠. 미드필더라고 하면은 이동준 선수. 이동준. 네. 이동준 선수는 솔직히 한의원님이 올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얘기하시는. 사실 저는 부산 시절부터 밀었어요. 그렇죠. 근데 부산 시절부터 제가 언급을 꽤 했는데 확실히 부산 팬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약팀 안에 이동준이냐 네. 강팀 안에 이동준이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좀 사실 유명세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커졌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이동준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강팀에 와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팀에서 뭔가 좀 에이스적인 그럴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강팀 안에서도 그렇죠. 자기의 실력을 또 그대로 또 강팀 안에서 보여주니까 약팀이라서 이 선수의 실력이 소문이 좀 덜 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약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돋보이기 좀 쉬운 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강팀에서는 울산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선수들이 좋으니까 그렇죠. 묻힐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네. 않나요? 좀 전북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좋은 선수들을 뽑아왔는데 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빛을 못 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너무 경쟁이 많고 그 선수들도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동준 선수는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정순주 아나운서가 확실히 K리그를 역시 오래 본 티가 나는 것이 네. 그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각 팀들 에이스 그렇죠. 수집하는 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전북에서도 아주 크게 잘하게 된 선수도 있지만 원래 그 에이스 할 때에 비하면은 수그러든 선수들도 네, 있거든요. 위축된 선수도 있고.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동준 선수는 뭐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게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부산 때는 자기가 뭔가 고군분투해야 된다는 인상인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강팀 안에 이동준이 역시 잘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동준을 얘기하면 또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레리 카자이슈빌리 선수. 풀네임을 들어본 건 정말 바코. 네, 울산의 바코. 울산은 이동준, 바코가 네.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강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바코 선수는 뭐 K리그 팬분들도 저 선수가 조지아 국가대표 예전부터 할 때부터 물론 조지아도 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K리그에서 지금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코 선수는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과 평가전 할 때도요. 상당한 기량을 보여줘서 우리를 애먹였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능력이 있었던 거를 울산에 와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 전북은 그럼 없냐? 문선민, 한교원, 백승호 선수까지. 요즘 잘하죠 백승호 선수. 네, 이 문선민 선수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뛴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김천에 있을 때 부상 때문에 거기서도 별로 경기 수를 소화를 못했다가 전북에는 늦게 합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수는 아까 윤평국 골키퍼처럼 적지만 그렇다고 지금 문선민이 만약에 없었다면 전북이 안 울산과 돼요. 우승 레이스를 할 수가 있냐? 없어요. 안 될 것 같죠. 그 정도로 문선민 선수가 지금 중요하죠. 정말 K리그를 열심히 보시는 분은 문선민 선수가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빛나는 플레이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전북의 경기력이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전북 팬들의 어떤 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즌인데 여기 문선민의 그 정말 현란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그 플레이가 없었다면 지금 전북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수와는 관계없이 이거는 문선민은 그 임팩트와 영향력 면에서 뽑아야 된다. 그리고 문선민 선수의 경기 수는 앞으로 좀 늘어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경기 수는 아닐 것이다라는 또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교원 선수는 이제 송민규 선수도 영입되고 뭐 문선민 선수도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 출전 시간이 한교원 선수가 하는 것에 비하면 출전 시간이 사실 길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올 시즌을 봤을 때는 역시 한교원 선수가 없었더라도 전북은 시즌 초반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봤을 때 한교원 선수도 충분히 이 시즌 베스트 후보에는 들어갈 만하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백승호 선수도 이것도 약간 물음표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백승호 선수가 계약 관련 논란으로 인해서 그렇죠. 합류 자체가 좀 늦었고 본격적인 이제 전북에서 기회를 얻기 시작한 것 자체가 약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미드필더들에 비하면 백승호 선수도 경기 수가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요즘 터지고 있어요. 요즘 이제 멋진 골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이미 그 멋진 골들이 막 연타로 터지기 이전부터도 제가 봤을 때 백승호 선수가 전북의 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저는 상당히 컸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승호가 확실히 퀄리티가 있구나, 클래스가 있구나 이런 거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고 전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선봉에 서 있고 궤도에 올라섰다. 네. 그래서 저 선수가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었던 선수구나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울산 2명, 전북 3명에다가 수원 FC의 무릴로. 전북 팬들이 보면은 이제 그 무릴로 선수 그리고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라스 선수 있잖아요. 네. 원래 전북 선수들이었잖아요. 전북에 있을 때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특히 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골잡이로서 좀 저조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수원 FC의 무릴로와 라스는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맞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릴로 선수는
박주호 선수, 이영재 선수와 더불어서 미드필드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미드필드가 수원FC의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라스의 골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명의 미드필더들이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아주 조화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수원FC가 오늘날 그 정도 순위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무릴로 선수, 여기에 이영재 선수까지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영재 선수의 어떤 공수 양면에서의 다이나믹함, 다재다능함, 여기에 무릴로 선수의 이른바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창조성,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이 돼서 수원FC가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릴로, 이영재까지 말씀드렸고요. 제주의 중원대장 이창민, 포항의 중원대장 신진호, 이 두 선수는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는 아마 아까 먼저 나온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K리그 꾸준히 보시고 특히 요 제주나 포항 경기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두 선수가 시즌 베스트 후보에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걸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신진호 선수 없으면 정말 포항의 중원이 돌아가지 않고 포항이 찬스 메이킹을 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고요. 이창민 선수는 뭐 전체적인 조율뿐만 아니라 클러치 슈터 능력이 있어요. 경기 막판에 정말 뭔가 제주가 한 골이 필요할 때 그 이창민의 그 특유의 중장거리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또 제주로 하여금 귀중한 승점을 벌어오게끔 했던 주역이거든요. 저는 신진호, 이창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의 총합의 양에 관계없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네. 미드필드는 다시 정리하면 이창민, 이영재, 신진호, 백승호,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는 무릴로, 바코, 이동준, 문선민, 한겨원. 네, 이렇게 됐습니다. 미드필더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격수 남았네요. 네, 라스, 주민규, 세징야, 뮬리치로 정했습니다. 네. 요래야 23명이 됩니다. 요래야. 여기에 억울하게 빠진 선수들은 제가 23명을 맞추기 위해서 빠진 거지 본인들의 실력을 제가 경시해서 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뮬리치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김남일 감독에게 좀 혼났었죠. 빨리 교체가 돼버리고 뭐 네네네. 나중에 언론 나온 거 보니까 전방 압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냥 빼버렸다 뭐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뮬리치는 성남의 황제죠.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뮬리치의 골은 정말 성남의 지금 순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골들이고요. 주민규 선수도 사실 제주가 올 시즌에 물론 이제 제르소 선수는 좀 괜찮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또 외국인 농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는데 주민규의 골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뮬리치나 주민규는 사실은 팀 전체의 다른 득점원들의 어떤 비중에 비해서는 이 선수들이 없었다면 정말 이 팀에 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9.1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뮬리치, 주민규 이 선수들은 빼놓을 수가 없고 수원FC의 라스 선수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렇죠. 지금의 골 수면. 그리고 이 선수는 확실히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죠. 잘 되는 날은 라스, 안 되는 날은 벨트비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라스 벨트비크인데 원래. 근데 그걸 이제 성을 쓰다가 이제 팀을 바꾼 다음에 이름을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라스 선수가요, 약간 그 육각형스러운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신장이 크면서도 발밑이 부드럽고 느리지도 않고 이른바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좋은 선수인데 네. 요게 이제 육각형이라는 거는 항상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육각형이 중앙 쪽으로 쪼그라들면 이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선수가 돼버려요. 근데 육각형이 이제 바깥쪽 원쪽으로 펼치면. 이렇게 넓어지면 다재다능한 선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벨트비크였을 때는 요 중앙의 점에 가까워지고 라스였을 때는 이제 큰 원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되지 맞아요. 않나. 그 큰 원을 만든 게 이제 수원 FC인 그렇죠. 거죠. 맞는 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세징야 선수는 별로 설명 필요 없고 해서 어쨌든 공격수는 라스, 주민규, 세징야, 뮬리치입니다. 근데 위원님 저는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세징야가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요즘에는 폼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제 연령이 높잖아요. 네. 연령이 높으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부상 빈도가 조금 잦죠. 그러니까 부상으로 빠지는 시간들이 점점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지금. 네, 출전 시간이 줄어든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구 팬들이 돌아온 세징야는 걱정 안 하잖아요. 돌아온 세징야는 바로 돌아오자마자 뭐를 번쩍 해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부상의 어떤 회복의 속도, 부상을 당하는 빈도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예전보다는 기복이 좀 많아졌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세징야의 어떤 기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연령적인 문제가 세징야에게도 오고 있다. 그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그래도 23일 아직은 그래도 그럼요. 네. 나왔을 때 그 매직이 있잖아요. 그럼요. 좀 많은 선수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K리그에 또 볼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고 더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이 더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까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희가 전제를 했다시피 이거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언급 안 됐던 선수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단짝으로 또 올라올 수 있죠. 얼마든지 시즌 말 베스트 팀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생길 거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뭐 나중에 연맹이나 이런 데서 선정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운명도 결정된 팀도 없고요. 어떤 운명도 결정된 선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미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이 K리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금방 이제 K리그 마무리 질 때쯤에 또 이 이야기 또 해볼 거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좀 써보니까 어떠세요? 이 마스크가 뭐니 해도 또 색깔이 마음에 들고 착용감, 뭐 안정감, 뭐 패션감 이런 게 다 아주 좋은 마스크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원투펀치는 마스크를 쓰고 하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수칙을 잘 지키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방송이기 때문에 완화되지 않는 한 마스크를 계속 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곳에서 이렇게 후원까지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들 뭔가를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감사히 받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와인색의 마스크와 함께 고품격 레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